선생님들 안녕하세요. 우리 이번에 2023년도 상반기 간호조무사 시험 문제를 통해서요. 추가적으로 중요한 것들은 같이 복습을 해보면서 공부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볼 거예요. 일반적으로 기초간호 과목들은요. 한두 문제씩 나오게 되잖아요. 기초 영양이나 치과, 한방 이런 내용들도 있고요. 특히 기초간호학개요는 가장 첫 번째 과목으로서 해부나 기본간호 내용들도 같이 접목시켜서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는요, 국시를 대비하면서 목을 많이 쓰는 직업을 가지다 보니까 목이 많이 잠겼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3월에 시험 이후에, 물론 지금도 강의를 하고 있긴 하지만요, 확실히 목 상태가 많이 좋아지기도 했었고, 적으로 우리 이제 하반기 시험 대비하고 있으신 선생님들이나 아니면 내년 24년도 시험 대비하고 있는 선생님들을 위해서 또 여러 문제 한번 같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식이, 기초 영양 관련된 문제들이 보통 한두 문제에 나오게 되잖아요. 자, 한번 보도록 할 건데, 자, 일반적으로 이런 병원식이, 자, 식이 처방을 내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네, 이거는 법규하고도 같이 접목시켜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법규에 식이 처방, 의사가 내는데요. 의사, 시기가 어떻게 나눠지죠? 법규에서 나오는 내용이 있어요. 네, 일반식이랑 특별식 아닙니다. 뭐죠? 그 외에 치료식이라고 해서 이거는 법규에서 나오는 내용이에요. 이제 수업 시작하신 선생님들 있잖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학원에서는 보통 수강생들 모집을 하고 있는데 이제 수업 들어가신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아마 해부와 관련된 파트나 기본간호 기초 과목들 배우고 계실 거예요. 법규는 아직 물론 안 나갔지만 제일 어려워하는 파트들이 보건간호학개요나 공중보건, 법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아직 정확히 진도를 빼진 않았더라도 같이 중요한 내용은 무한정 반복을 하기 때문에 수업 같이 진행을 하면서 따라오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가요, 시기가 어떻게 나눠지나요? 법규에서는 일반식, 치료식이에요. 이 시기 처방 내는 사람 누구예요? 의사입니다. 자, 시기가요, 우리 영양, 과목, 기초 영양이라고 하는 곳에서는 일반식, 경식, 연식, 유동식 이렇게 나눠지게 되어 있어요. 자, 우리가 씹는 거를 저작한다고 하잖아요. 그 저작하는 기능에 문제가 없는 사람, 선생님들이나 제가 먹는 식사 이름, 일반식이에요. 자, 그러면 경식 같은 경우는 소화 기능은 정상이거든요. 소화 기능은 정상인데 저작하는 거, 씹는 게 아예 안 되거나 어려운 대상자한테 줄 수 있는 시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조금 더 부드러운 시기, 연두부 정도의 시기를 우리가 연식이라고 부르거든요. 아예 물 성분으로 되어 있는 것들은 유동식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요, 콧줄, 비위간이라고 하는 거, 그거를 통해서 제공되는 식사 이름 뭐라 하죠? 관을 경로에서 준다 해서 경관 유동식이라고 하죠. 이제 농축된 액체 음식이나 이런 것들을 유동식이라고 하는데요. 연식이나 유동식 같은 경우는 우리 시험에서 잘 나오는 게 뭡니까? 성인간호, 특히 편도절제술한 대상자에게 올바르게 줄 시기가 뭐냐고 물어봐요. 네, 그러면 절제를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출혈 유발할 수 있으니까 찬유동식, 잔유동식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편도절제술 한 대상자한테 뜨거운 유동식 아니고 찬 유동식을 통해서 식이를 제공해 줄 수가 있고 특히 이런 편도절제술 같은 경우는 절제를 하거나 절개를 한 대상자 절제나 절개를 한 대상자한테 유의 깊게 볼 게 뭔가요? 그쵸, 맞죠. 출혈이거든요. 진료비 지불 제도가 있었죠? 진료비 지불 제도. 우리나라에서는 몇 개 질환을, 몇 개 수술명을 지정을 해놨어요. 진료비를 딱 정해놨거든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게 편도절제술 대상자가 들어가게 되는데 편도절제술이나 백내장, 뭐 충수절제술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자, 미리 책정된 진료비로 지불한다. 그거 뭐예요? 미리
진료비는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쵸? 포괄수가제라고 하는 것도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저는 이제 앞으로 이런 편도선 절제가 나왔다. 연식이나 유동식이 나왔다. 그러면 요거 같이 가지를 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요, 특히 기초 영양이라고 하는 과목에서는 기초 영양이라고 하는 과목에서 국시에서 한두 문제 정도가 나올 텐데 여기서 특히 어떤 특정한 질환과 관련된 시기들이 나오게 되잖아요. 자, 대표적으로 신장 질환이 있습니다. 신장은 뭐 하는 곳이죠? 네, 쓰고 나온 최종 찌꺼기 산물을 처리하는 공간이고요. 처리하는 공간이고 노폐물을 배출시키는 기관 역할을 하거든요.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소변도 만들죠. 자, 해부에서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소변의 형성부터 배출까지 올바르게 순서대로 묶인 것은, 그래서 저는 신장에서 오줌이 만들어지면 오줌보인 방광에 이르기까지의 관이 있어요. 이건 뭐예요? 네, 요관이라고도 하고 순요관이라고도 하죠. 그리고 밖으로 배출되는 도로, 요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장에서 형성이 돼서 밖으로 배출되는 요도까지가 있어요. 특히나 남자, 여자 둘 중에 요도 길이가 남자가 길죠. 여자는 짧고. 그러다 보니까 방광염이나 요로감염에 누가 취약해요? 여자가 더 잘 걸리게 되죠. 네, 그래서 이런 신장은 우리 몸에서 노폐물 배출 이런 것들도 관여하게 되고 신장 질환이 있는 사람은 고혈압을 또 유발하기도 하잖아요. 네, 자, 우리 예시 한번 볼게요. 신장이 더 이상 기능을 하지 못하고 황폐화가 된 것을 만성신부전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이런 경우에 특히 염분 어떻게 주실 건가요? 들어오는 대로 몸이 땡땡땡땡 붓는다 생각하시면 돼요. 수분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거든요. 근데 특히나 염분 같은 경우는 물을 잡아둔단 말이죠. 뭐 어떻게 주실 거죠? 네, 맞습니다. 저염으로 줄 거예요. 그리고요, 필요 이상으로 또 단백질을 섭취하게 되면 노폐물이 몸 안에 많이 축적이 되거든요. 그래서 단백질 같은 경우도 어떻게 주실 겁니까? 맞습니다. 저단백으로 주셔야 되죠. 특히나 이런 저단백과 관련된 것들이 뭐 있죠? 이런 신장질환, 만성신부전뿐만 아니라 간에서 우리 독성물질 암모니아 처리하고도 관련이 있잖아요. 그래서 간송은수 대표적인 저단백 하셔야 되잖아요. 간송은수, 저단백. 그리고 독성물질 암모니아 쌓이다 보니까 요독증 이런 것들 또 저단백으로 줘야 된다는 거 잊으시면 안 돼요. 간성운수, 만성신부전, 요독증, 저단백. 자, 땡땡땡땡 붓는다고 했습니다. 수분 섭취 제한. 혈압 높을 때 혈압도 똑같죠? 우리 방금 나왔던 신장질환과 똑같이요. 일반적으로 저염, 저지방, 특히 여기 칼륨은 충분히 섭취해 줄 수가 있습니다. 칼륨과 우리 몸의 나트륨 같은 경우는 상호 보완적인 작용을 하게 되는데요. 칼륨 섭취를 통해서 상대적으로 나트륨을 밖으로 배출시켜 줄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혈압이 있는 대상자한테 칼륨은 충분하게 섭취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요. 우리가 사실상 고혈압 같은 경우는 공중보건이나 성인간호, 기본간호 이런 쪽에서도 많이 나오게 되잖아요. 자, 일반적으로 우리 선생님들이 알고 있는 혈압의 정상 수치는 어떻게 알고 있죠? 네, 기본간호에 준해서 120에 80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고혈압 기준도 아셔야 돼요. 140에 90. 자, 그러면 우리 이번 시험에는 고혈압 2기가 정답인 것들도 나왔었거든요. 자, 2기 기준은 어떻죠? 그렇습니다. 160에 100 이상을 얘기를 하거든요. 자, 앞에는 수축기라고 얘기를 하고요. 뒤에는 이완기잖아요. 자, 우리 선생님들이 혈압을 측정할 때 커프 감는 동맥은 어느 쪽이죠? 네, 팔의 상완동맥.
부위인 거 아실 거예요. 혈압은 워낙 중요하다 보니까 제가 나중에 따로 자료도 만들 건데 그거를 통해서 전범위 공부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할 겁니다. 특히해서 이완기 뺀 거를 뭐라고 하죠? 맞아요. 맥압이라고 하죠. 자, 우리 특히 이런 수축기 압력, 이완기 압력에서 수축기 압력의 숫자가 큰 이유가 뭐예요? 숫자가 큰 이유. 맞습니다. 피를 전신으로 보내다 보니까 피를 어디로 보내요? 전신으로 보내니까 숫자가 커요. 높은 압력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피를 전신으로 보내는 심장에서 기관은 어디죠? 좌심실. 심장의 다른 곳의 기관들보다 크고 두껍다, 심근이. 그 이유는 피를 전신으로 보내니까 수축기 압력이라고 하는 거. 전신을 돌고 올 때는 어디에서 받아요? 네, 우심방에서 받는 거죠. 그거는 이완기. 고혈압이 높은 사람, 저염, 저지방, 충분한 칼륨 섭취 이런 시기를 통해서 영양관리 할 수 있겠죠? 자, 이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질환별 시기를 정리를 한 거예요. 우리 시험에 이번에는 워낙 굉장히 이제 쉽게 나왔었는데, 자, 심장 질환도 똑같아요. 신장이나 심장 같은 경우는 우리 몸의 혈압 조절과도 관련이 있는데, 들어오는 대로 체액이 쌓인다 생각하시면 돼요. 제대로 기능을 못할 때. 그래서 심장질환 대표적으로 이제 심부전이 있다. 이런 대상자도 저염, 열량 제한, 수분 섭취 제한 이런 시기를 하게 됩니다. 자, 당뇨병 우리가요 1형 당뇨가 있고 2형 당뇨가 있었어요. 그러면 인슐린 자체 분비에 문제가 있다. 이런 것들은 1형 당뇨에 들어가게 되고 뭐 생활습관, 비만 이런 것들은 2형 당뇨에 보통 포함이 되잖아요. 자, 당뇨병은 대표적으로 췌장에서 분비하는 어떤 호르몬이랑 관련이 있죠? 네, 인슐린, 글루카곤 이런 놈들이 있는데 혈당을 감소시켜주는 인슐린 의 부적절한 분비나 분비가 아예 안 된다거나 하는 것들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 식이 어떻게 줄 거예요? 당연히 저염, 저지방, 단순당 당을 한 번에 먹었을 때요. 설탕이나 사탕, 뭐 과자 이런 것처럼 주스처럼 당을 한 번에 쭉 올리는 것들은 제한하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자, 꼭밥처럼 당을 천천히 올리는 당 사슬이 많은 복합당질로 구성된 시기를 평소에는 먹을 건데 대신 언제 단순당의 섭취를 먹어야 돼요? 그쵸, 저혈당. 저혈당 무서운 놈이잖아요. 혼수 상태 같은 거 올 수가 있는데 저혈당의 즉각적인 처치를 위해서는 그때는 단순당 섭취해줘야 되겠죠? 자, 간질환도 앞에서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특히나 이런 간성혼수 이런 거 있을 때 단백질을 저단백으로 준다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요 일종의 뭐 헛소리 하는 거 선망이라고 하는데 아까 제가 뭐라고 했죠? 암모니아 독성물질 처리를 못해가지고 우리 선망 같은 헛소리를 하거나 혼수 상태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단백질을 제한하는 시기 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방금 앞에 슬라이드에서도 얘기를 했었지만 저단백 반드시 기억할 게 뭐예요? 또 요독증 이런 것들 같이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그 밑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위를 절제하고 나서 위는 우리 몸의 밥통이잖아요. 밥통. 근데 위를 완전히 절제하고 나서요. 음식이 너무 빨리 다음 십이지장이나 장으로 넘어가면서 발생하는 현기증, 어지러움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음식이 점프해서 넘어갔다라고 해서 제가 덤핑 증후군, 덤핑 신드롬으로 기억하자 했었거든요. 너무 빨리 넘어가면 안 되다 보니까 밥을 어떻게 먹을 거라 했죠? 네, 밥 먹을 때 국물, 수분 이런 거 제한한다고도 했었죠. 당이 적게 들어가 있는 음식들, 저탄수 이렇게 음식을 줄 수가 있고요. 지방은 어떻게 줄 수가 있을까요? 고지방일까요? 저지방일까요? 자, 다른 데서는 다 저지방이에요. 덤핑만 빼고요. 덤핑은 고지방. 천천히 내려가게 해준다고 했었거든요. 시기를, 음식물을 천천히 내려가게 하기 때문에 이때는 고지방으로 준다고 했습니다.
그 식욕부진, 위장장애 이런 것들이 또 이제 오게 되기 때문에 충분한 열량, 고칼로리로 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고열량, 고칼로리, 특히 고담배 이렇게 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결핵도 제가 이제 시험에서 중요하다 보니까 결핵은 한 장짜리로도 만들어 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또 참고를 해 주시고요. 자, 골다공증 당연히 뼈에 도움되는 영양소 뭔가요? 고칼슘으로 먹어야 되겠죠? 네, 골다공증은 고칼슘 식이. 그리고 일반적으로 제가 골다공증 같은 경우는 여자가 잘 걸리나요? 남자가 잘 걸리나요? 네,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 감소하고도 관련이 있어서 특히 폐경기 여성이 취약하다라는 내용의 얘기들도 했었습니다. 여성 호르몬 뭔데요? 대표적인 여성 호르몬. 네, 에스트로겐. 자, 우리가 통풍 시기 또 볼게요. 퓨린이라고 하는 놈은 핵단백질을 구성하는 놈 중에 하나인데 그 놈이 쪼개지고 분해하고 대사가 되면서 자, 요 놈이 나와요. 요산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요산 때문에 발가락이 찌릿찌릿하고 못 걷는 거거든요. 통풍이 있는 사람이. 그러면 이 요산을 적게 생성을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저퓨린식이 먹어준다 생각하시면 됩니다.